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며칠 만에 시원하게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저녁은 드시고 편안하게 계십니까? 자, 오늘 공부할 명조는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인데 그냥 상관격이 아니고 금수상관격입니다. 금수상관격이라 그러면은 뭔가 하나 떠오르죠. 금수상관희견관. 그래서 금수상관격일 때만 특별하게 상관이 관을 보더라도 좋다. 희자는 조리자입니다. 기쁘다, 좋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수상관격이라고 해서 정관이 용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상관경관하면은 그 일은 반드시 벌어집니다. 상관경관의 일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 법을 진짜로 깨버렸다. 말과 행동을 잘못해서 내 명예 실추가 되었다. 아랫사람이 하극상을 했다. 뭐 이런 일들 실제로 벌어지긴 합니다. 방의 흐름이 일단 좋으니까 대패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지 무조건 이걸 용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조우용신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조우라는 것은 신이 아니죠. 그래서 용신이 아니고 용신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화기운으로 가게 되면은 남방으로 흐르면은 좋다 이겁니다. 방으로 그렇게 흐르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지 그게 용신은 아니죠. 용신은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에 맞는 용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방의 흐름이 좋으면서 용신도 만족하는, 그래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 크게 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을 쓰는 사주, 월지가 상관인데 금수상관, 겨울에 한마디로 쇠라 그러면은 인을 만났을 때, 특히 미토를 만났을 때가 대단히 좋습니다. 이제 몇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수가 미토를 만나면은 상관이 인을 만나서 좋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방의 흐름이 사오미, 그래서 남방으로 흐르면서 인을 만났으니까 이것만 해도 두 가지가 좋아진 것이죠. 거기에 또 하나는 해묘미 목국을 짜면은 상관이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까지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관은 가장 좋은 것이 일단은 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상관생재에 되니 상관의 쓰임으로서 부를 얻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상관이 또 좋은 것은 일단은 인을 만나야 됩니다. 상관이 가진 게 재주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관을 상한다 그러면은 법을 어긴다 이 말인데 좋은 쪽으로 쓰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의 틀, 그래서 정해진 틀을 파격적으로 깨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아이디어, 또 개발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인을 만나게 되면은 가진 재주를 글로서 나타내고 또 가진 재주를 가르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발명가나 작곡가나 그리고 뛰어난 강사로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이 살을 만나면은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왜? 살은 가장 흉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은 세우기는 하는데 상관이 살을 만나서 공을 세우게 되면요. 상관의 값은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합살하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상관이 이렇게 살을 이렇게 제하고 있는 경우라 그러면은 상관의 값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 살을 제했으니 공은 있으나 상관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으니 공은 세우기도 하지만은 말썽이나 구설에 늘 오르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측편을 보시면은요, 화재되어 있습니다. 화재란 말은 상관이 이렇게 합화돼서 뭔가 합의되어서 재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상관이 화재가 됐다는 것은 내 재주로 큰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대자는 띠대자입니다. 뭘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겁니다. 뭘 하나 두르고 있냐 하면은 살을 두르고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상관이거든요. 상관이 재를 가졌으니 부를 가질 수도 있고, 상관이 또 살을 이렇게 하나 두르고 있으니 귀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부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명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명조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그 실명조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지를 보시면은 해수죠. 그래서 상관은 맞습니다. 그냥 상관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그냥 금수상관격 그러죠. 그런데 이 상관으로 따지자고는 부모덕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맞죠. 맞는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해묘미 목구울자입니다. 그래서 조상덕도 있고 배우자덕도 있습니다. 단 자식덕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래도 일간의 뿌리가 유금 하나밖에 없으니 거기에 의지하려고 한다. 자식복은 없으나 의지하려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상관인데 지지가 상관이 화제했죠. 그래서 내 가진 재주로 아이디어로 돈과 문서를 다 만지더라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천간의 뜬 걸 한번 보시면은 상관인데 이렇게 살을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언제 발복을 하느냐 하면 상관이 천간에 뜰 때 발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은 있으나 천간에 이런 문제는 뭔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요렇게 정화가 이렇게 비겁을 때리니 이 사람을 낳고 나면은 이 집안 자체의 혈육에 뭔가 변곡,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혈육이나 일지명을 하는 혈육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경우 거의 막내인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혈육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한 사주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방의 흐름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해 자축 그러면은 북방 수기운이 걸쳐질 때 저때 태어난 것이거든요. 요때 태어났는데 요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요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는 게 더 맞죠. 그래서 해월에 났으니까 자축 다음에 임묘진 사음이, 그래서 여기는 불을 넣고요. 여기서 귀를 넣고 이렇게 하면은 말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렇게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월지가 상관이고, 그리고 쟤도 국을 짰는데도 불구하고 비겁으로 달리가게 되면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명조라 그러면은 오히려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더 귀하게 잘 살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머리 좋을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선은 월지가 상관에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까지 이렇게 양쪽에 떴거든요. 그래서 머리로 따지면 거의 수제형입니다. 여기에 재까지 있어야 마지막 판단력, 결단력까지 갖추었거든요. 그래서 사주 구조는 거의 완벽하다고 봐야 되는데 가장 아쉬운 점은 지금 살이 1점도 아니고 2점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임수가 하나 있었더라면 더 좋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임수가 있어서 하나를 해결하고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천간에 예를 들어서 기토가 하나 이렇게 떠 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던 그런 사주가 바로 이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먼저 명주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방의 흐름과 천간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극군이 상당히 어울리죠. 상관과 살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군인, 경찰 쪽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기원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영리하고 아이디어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횟수, 올해 상관의 문서라,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래서 개인연의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젊은 사람입니다. 자, 사주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유술로 들어왔죠. 자, 초년은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천간에 기토 뜬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유금이 좀 문제죠. 상관을 쓰는 사주가 이렇게 들어왔으니. 그래서 머리가 좋고 이렇게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제대로 가지는 좀 못했다.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의사나 뭐 판사나 뭐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될 정도 되는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그냥 일반 우리가 보면은 부사관이라 그럽니까? 요즘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가진 머리와 능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월지가 상관인데 방 자체에서 비겁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초년의 비겁으로 흐르게 되면은 부친이 좀 힘이 듭니다. 가정적으로 좀 힘이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신까지는 힘을 크게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상관인데 이렇게 급제까지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자, 겨울의 새가 남방을 만났고요. 또 이렇게 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귀와 불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진짜의 방을 만났는데,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냐 그러면은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아이템으로 가지고 뭔가 재물은 벌 수 있으나 이 문제를 꼭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다든지 자식이 없는 경우라면 이게 문제가 되던 것을 상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가 되면은요, 조금 장애가 있다든지 또 내지는 아들을 못 본다든지 하는 경우도 사실 발생도 됩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항시 존재하고 있더라. 또 하나, 요렇게 천간에서 병화가 뜨더라도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을목, 간목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지의 흐름은 좋은데 천간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자, 내부적으로는 부자가 되는데 외부적으로 이러한 문제들, 많은 문제들, 건강과 자식으로 또 하는 일 자체가 난제, 이런 것들을 자주 겪게 되더라. 하지만은 방의 흐름이 좋으니 부귀하는 것은 틀림이 없겠더라 하는 그런 면조가 되겠습니다. 좀 아쉽죠. 우리가 완벽한 사주 또 내지는 완벽한 운을 만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곳곳에 다 도사리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들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문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뭐가 있었더라면, 또 이 자리에 뭐가 있어서 뭐가 이렇게 해결해 줬더라면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금수상관격, 그래서 겨울의 새, 그 중에서 상관이 제로화해 있고 살까지 이렇게 대살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뭔가 2% 부족한, 그리고 운에서도 방의 흐름을 이제 드디어 만났으나 또 역시 천간의 흐름이 좋지 못한 그러한 명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